도시철도 3호선의 모노레일 차량이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의 모습과 3호선의 안전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지만 대구엔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맛비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구은행이 녹색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 경영에 힘을 쓴 공로로 녹색 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2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사들여 2,000대의 휴대전화, 시가 18억 원어치를 개통해 판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모노레일 차량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다른 지하철 전동차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상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달릴 모노레일 차량의 겉모습은 유선형으로 1, 2호선보다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차량 내부의 폭은 2.9m로 1, 2호선보다 15cm가 더 넓습니다. 3량 1편성으로 6량을 연결한 1, 2호선보다 길이가 짧지만 차량과 차량 사이에 문이 없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무인 운전인 만큼 운전석이 있는 곳에는 전망석을 마련했습니다. 803 비슬산 또 대구 시내 전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그 쾌적함은 아마 지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지하철의 3분의 1, 운영비는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할 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 흐림 장치가 작동합니다. 지하철처럼 아래나 위가 아닌 궤도빔 옆부분을 통해 전력이 공급됩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지하철과는 달리 60개의 바퀴가 궤도빔의 위와 옆부분을 감싸고 달려 소음이 적은 것도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 수에 있어서 1, 2호선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출퇴근 시간 운행 간격은 1분이 더 짧아 수동 능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도시철도 건설 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은 기관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비상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는 기관사가 없는 대신 차량마다 안전 요원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안전 요원만으로는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관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제동이나 또는 문틈의 끼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동 제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기관실에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요원이면 기관사석에 앉는 기관사급 안전요원이어야 시민들 안전이 더 담보된다. 대구시는 차량 앞뒤와 옆에 있는 비상문을 열면 안전 발판이 나와 승객들이 구운한 차량으로 옮겨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원 열차가 측방 또는 후방에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문을 열고 건너판을 이용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견인 열차로 이동을 해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에 제설기가 설치돼 있고 융설제 살포기도 탑재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궤도빔 아래에 고드름이 생길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모노레일 차량 실내 설비는 불연제이고 물 분무 소화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나선형 탈출 장비인 스파이럴 슈터도 4군데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1분 1초가 급한 비상 상황에서 대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비상 이동 통로 설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2중, 3중의 대비책 마련과 함께 대구시 산하에 안전위원회를 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올 가을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시운전을 통해 안전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장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대구와 경북에도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이 장마 전선이 서해 북부 해상으로 올라가면서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모레까지의 예상 강우량을 보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30에서 80mm가 되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이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많겠고요. 이 다음 주 초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오는 5일 발표될 정부의 지방 공약 가계부에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자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와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신공항 건설을 공약 가계부에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방 공약에는 빠졌지만 시도 권역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 8대 핵심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며 남북권 신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서 휴대전화 2,000대, 시가 18억 원어치를 개통해서 해외로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통신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명의도용 판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얼굴은 모두 같은 한 사람입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43살 강모 씨는 중국으로부터 1,200여 명의 개인정보와 이런 위조 신분증을 사들인 뒤 정모 씨에게 넘겼고 정 씨는 이런 인적 사항으로 2,000대의 휴대전화를 한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개통해 시중에 팔았습니다. 시가로 18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모 씨는 이 휴대전화 가운데 700여 대를 사들여 홍콩과 중국 등지로 내다 팔았습니다. 강 씨는 휴대전화 한 대당 40만 원씩을 받고 정 씨에게 인적 사항을 넘겼고 정 씨는 통신회사로부터 장려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평균 200만 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됐다는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고서야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들은 이 과정에서 명의자들의 실제 가입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의자들이 본인들이 맞는지 어떤 신분 확인 절차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검찰은 이들이 다른 통신사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 인적 사항을 판매한 전문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2013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에서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융도 잘만 하면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0년 국내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사이버 그린 지점문을 열었습니다. 녹색 금융 관련 상품을 개발해 금융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이 환경 살리기에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기반 친환경 지점인 DGB 사이버 그린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그린 지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9년부터는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황사를 줄이도록 해마다 6만여 그루의 낙엽송과 비슬나무를 심고 물 부족을 덜기 위한 우물찾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은행 본점과 지점의 각종 에너지 사용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감축 방안을 실천하면서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 LED 조명 사용 등을 다른 금융권보다 한 발 앞서 힘써온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은 다음 세대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대학생 녹색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일기 공모전과 절약 공모전을 여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달에 4차례로 나눠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대구시청과 구군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706명 전원이 참가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직무 환경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사합니다. 어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야간 단속 현장을 양관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술집에 구청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금연구역이란 표지가 무색하게 테이블 곳곳에 잿더리가 놓여져 있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근 또 다른 술집에선 테라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의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모르셨던가요? 내용을 알지 않은데 실내로 모르거나 실내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실외로 모르는데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술집, 커피숍에선 어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업주들도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17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희 업체상에서 큰 부담이죠. 차라리 담배 피우시는 손님 안 받는 게 낫습니다. PC방도 흡연과 금연구역을 더 이상 구분할 필요 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단속도 병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늘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대구시의 경우 대상업소가 2만 개 가량이지만 단속 인원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 기간에 단속 당국과 업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가 분석한 지역 상장법인 104곳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44조 4,350억 원으로 전달보다 6.49%, 3조 830억 원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나오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각각 한 달 전보다 7.32%와 25%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산시 하양읍 경일대 부근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9살 박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가 17분 동안 지연됐지만 승용차 트렁크와 열차가 부딪혀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대구 본부는 기관사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신호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교육생 60명과 한국무역협회,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청년무역사관학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사전학습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출입 실무 절차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다음 달부터 비즈니스 영어와 국제무역사 준비 과정을 배우는 등 무역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시 서구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과 자체 진화를 하던 공장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6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53살 김모 씨 등 40명에게 6억 5천만 원가량을 빌려준 뒤 연 최고 8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1억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의 전자제품을 산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임차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안압지 등 동부사적지 일대 야간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난달 말부터 여름철 동안 신라왕궁 영상관 개장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첫 손을 보인 신라왕궁 영상은 1300년 전 최전성기 신라의 모습을 입체 영상으로 복원한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문경세제 아리랑을 최초로 기록해 알린 것으로 유명한 헐버트 박사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종의 외무 대신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